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한 여대생의 단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흔들고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반응을 불러온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도 일본, 사용하는 언어도 일본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미요가오 차오 메잉, 평범한 일본인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1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은 도쿄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이었습니다.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고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이 두근거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한 장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어? 왜 우리 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류 속 이름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지연, 포즈옌 대한민국 서울 출생. 박지연? 이게 누구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타카하시 사요코. 설마 엄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들고 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서류를 보신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숨겨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박지연이야? 엄마, 한국인이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한국인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나는 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아왔는데 제 피에는 한국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안 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니, 말할 수 없었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 일본에 와서 많이 힘들었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도 당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웠어. 그래서 일본인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차별을 피해 일본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럼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아빠도 알고 계셔. 하지만 아빠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 왜? 사실 저는 어머니께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역사나 뉴스에서 접한 이미지가 전부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시각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근대화시킨 나라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한국,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 길거리가 더럽고 사람들은 무례하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엄마, 난 잘 모르겠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머니는 조용히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호야, 너에게 억지로 한국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내 뿌리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피를 이은 사람인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 낯선 언어, 그리고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편견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볼래. 어머니는 놀라신 듯 보였지만 이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가서 내가 직접 보고 느껴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찾아봐.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국 전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는 제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가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일본에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느끼던 막연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의 첫 인상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사람들은 정돈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공항 내부는 일본의 국제공항 못지않게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일본어와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고, 표지판에도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어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질서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짐을 챙긴 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었고 전광판에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내가 아는 한국과 너무 다른데?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을 뿐인데도 기존의 편견이 하나씩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자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방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한 한국인 남성이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한남동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남동이면 402번이나 420번 버스를 타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정류장이 있어요. 같이 가요. 그는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라며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말을 걸 일도 없고 도움을 받는 일도 드물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던데,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이 남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아, 네. 어머니 고향이 한국이라서 방문했어요.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조금 배웠어요.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은 일본보다 개인주의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무관심하다.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말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남동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한남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동네였지만 제가 찾은 곳은
고층 빌딩보다는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만나는구나.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호예요. 타카하시 미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미호, 우리 지연이 딸 맞니?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앉히시고 직접 끓이신 미역국을 떠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도 미역국을 좋아했단다. 어릴 때 생일이면 꼭 해줬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한국에서 힘들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일본으로 떠난 것도 결국 그 때문이었지. 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예뻤어. 하지만 그때는 한국이 많이 어려웠거든. 일본으로 가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저는 묵묵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한국을 품고 있었어. 아마 너를 보면서도 많이 고민했을 거야. 널 일본인으로 키워야 할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알려줘야 할지. 저는 그제야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 봐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왔구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러.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거리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까지. 하지만 한국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그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다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곧이어 다양한 반찬과 함께 따뜻한 찌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반찬 문화구나. 처음에는 감탄하며 하나씩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러지?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아주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왔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일본에서 그렇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인이라서 괜히 위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나오면서도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일본인이기도 해. 한쪽에서는 일본에서 자라난 저를 일본인으로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뿌리를 한국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제 가슴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뉴스를 보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호야, 너희 학교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더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를 근대화시킨 나라라고 배웠는데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를 발전시켰다고 배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만든 이야기란다. 실제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부모님이 겪은 이야기, 그리고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힘들었어. 차별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내 어머니는 일본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걸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내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본인처럼 살려고 했구나. 그 간극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저는 일본에서 유학 온 친구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저와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미호, 한국 생활은 어때? 그의 질문에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가끔 혼란스러워. 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를 한국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 보기도 해.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자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꼭 한 가지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굳이 한국인이나 일본인, 둘 중 하나만 되어야 해? 너는 너야.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도 가지고 있고 그건 너만의 특별한 점이잖아. 도윤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일본과 한국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래, 잘 지내고 있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출국 전 한국행을 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 어떤 이야기인데?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거리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 따뜻한 외할머니의 품,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단지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호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한 이유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두려웠어. 나는 한국을 잘 몰랐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지. 나는 내가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미호야, 내 말이 맞다. 나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나도 함께 가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너와 함께 한국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 그제야 저는 정말로 제 여정이 의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낯선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외할머니와의 재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음식의 맛에 감탄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놀라셨습니다. 이런 곳이었다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구나.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될 거야.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두 나라의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정체성 찾기뿐만 아니라 문화적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기회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진실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